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 뉴스룸 통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연결할 텐데요. 임장혁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미국 대선 판도에 좀 중요한 변수가 생겼군요. 네. 이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이상설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힐러리 후보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휘청대는 모습이 그 카메라에 그대로 잡히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힐러리는 그 뉴욕에서 열린 9.11 테러 추도식에 참석하던 도중에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보좌진의 부축을 받고 차로 이동했는데요. 이 부축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 차에 올라타려다 다리가 풀린 듯 여러 차례 넘어지려 했습니다. 또 차에 오른 뒤에도 거의 의식을 잃은 것처럼 주저앉고 또 안쪽 좌석으로 쓰러지다시피 하는 모습까지 화면에 보였습니다. 예, 힐러리는 그 행사장 근처에 있는 딸 첼시의 아파트에서 휴식을 취한 뒤에 그 다시 모습을 나타내서 그 더운 날씨에 1시간 반 동안이나 서 있다 보니까 그 탈수 증세가 일어났을 뿐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 힐러리의 대변인이 공식 발표를 통해서 그 힐러리가 폐렴 진단을 받았고 앞으로 이틀 동안의 유세 일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밝혀서 건강 이상설이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그동안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이 트럼프 진영에서 힐러리의 건강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온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할 말이 더 많아지게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힐러리의 건강 이상설은 이미 그 지난 5일에 오하이오주 유세에서도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2분 동안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말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였는데 그 당시 힐러리는 트럼프 알레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재치 있게 넘기긴 했지만 트럼프 쪽에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건강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트럼프는 그 힐러리가 다른 사람 발에 걸려 넘어지는 기존의 장면이라든가 또는 그 장난으로 고개를 흔드는 모습 이런 것도 다 그 의도된 것이 아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고요. 그런 건강 상태로 그 IS를 격퇴할 수가 있겠느냐? 또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멈추지 않아 왔는데 이번 일로 말하자면 호재를 만난 셈이죠. 네. 그 아직 트럼프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트럼프의 향후 공격 포인트는 그 힐러리의 건강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2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에 이 돌발 변수가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련 소식 계속 좀 전해 주시고요. 네. 자, 이 리우 장애인 올림픽에서 경기가 끝나면 안락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한 선수의 사연이 정말 전 세계인을 안타깝게 했었는데요. 네네. 이 사연이 유럽 언론에 과장된 보도인 것 같다고요? 네, 이 벨기에 휠체어 달리기 선수 마리케 베르보트죠. 이 선수가 그 올림픽이 끝나면 안락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안타까움을 줬었는데 이것이 그 유럽 언론에 의해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베르보트 선수가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 오래전부터 자신이 합법적으로 안락사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고 또 언젠가는 실제로 안락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일부 언론이 마치 그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금방 죽을 것처럼 기사를 썼다는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은 올림픽이 끝나면 남은 인생을 가족과 함께 최대한 행복하게 살되 만약에 고통을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안락사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이 베르보트 선수의 진의가 드러나자 언론의 보도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전하는 것이 스포츠 보도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많은 언론이 기사로 쓰기 쉬운 이 장애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고난을 극복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기사거리로만 바라보는 건 아닌지 좀 모든 언론이 스스로 냉철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본에서요. 한 고위 관료의 이른바 어부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일본이 최근 태풍으로 큰 피해를 봤었죠. 그런데 이 뒤늦게 공개된
고위공무원의 영상과 사진이 일본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태풍 피해 지역을 살피러 간 그 무타이 스케라는 내각부 정무관이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로 치면 아마 그 행정자치부나 또는 국민안전처의 차관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영상과 사진은 이 무타이 정무관이 수행원의 등에 엎여서 물 웅덩이를 건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왜 수행원의 등에 엎였을까? 미처 장화는 준비하지 못했고 또 그대로 물웅덩이를 건너면 옷을 버릴 게 뻔하고 그래서 옷을 버릴 수 없으니 네가 날 업어라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네, 더구나 당시 현장은 요양시설이 무너져서 노인 9명이 목숨을 잃은 곳이고 무타이 정무관은 정부 조사단의 단장 자격으로 간 것이어서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그 인터넷을 중심으로 그럴 거면 뭐하러 갔느냐, 흙탕물에 빠뜨리고 싶다, 뭐 이런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요. 여론이 계속 나빠지자 무타이 정무관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를 했고 정부 대변인인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피해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이렇게 질책을 했는데요. 하지만 비판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관료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본 정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안간히만 못한 일이 벌어졌군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이 군 관련 정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죠. 내년 이 선거 국면에서 더더욱 그런데요. 이 시점에 모병제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모병제, 현재 징병제와 달리 원하는 사람만 군에 입대한다. 이런 얘기죠. 인구 감소 추이로 볼 때 현재 병력을 유지하는데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자, 일찍부터 모병제를 제안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모병제 얘기가 나온 걸 보고요. 많은 분들이 또 대선이 오긴 왔나 보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의원님께서는 이미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이 아젠다 들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때요. 저는 모병제보다는 그 당시 선제적 군축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게 남북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보수 제안으로 모병제를 제안했는데 아무래도 젊은이들이라든지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게 핫 이슈가 돼서 그 당시에 이제 관심을 좀 끌었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에서 합의는 안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모병제 희망 모임을 만들어서 최근에 이제 남경필 보수당인 새누리당의 남경필 지사하고 국회에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는 바람에 다시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는 당시에 제 기억에는요. 뭐 대선 때 워낙 치열하기도 합니다만 종북 논란에 시달리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 새누리당 여당 측의 이 대선 후보까지도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 좀 그 당시부터는 이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4년이 흐른 지금은 2020년 되면 이제 인구가 절벽이 되고 현재 63만 병력을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방개혁 2030에도 보면 2025년까지 11만을 줄여서 52만 병력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연구와 토론을 해본 결과 현재 인구 절벽 상황에서 30만에서 35만 정도밖에 병력을 유지할 수 없고 이 병력을 제대로 정예 강군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징병제보다는 정말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서 모병제로 전환해야만이 숙련도라든지 전문성이 커지기 때문에 정예 강군으로 갈 수 있고 동북아의 이 안보 상황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 의원님 그동안에도 쭉 연구를 진행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좀 시점이 미묘합니다. 이 최근에 보니까 이 모병제에 대한 여론조사 뭐 찬반이 매체마다 뭐 또 조사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또 하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시점이다 보니까 이 병력 규모를 줄여나간다. 이거 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이제 현대전은 알다시피 이제 병력을 머릿수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첨단 무기 내지는 정보, 전자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관점에 보더라도 모병제를 통해서 첨단 무기 중심으로 좀 대비를 하고 또 이를 운용하는 병력을 전문화된 병력 체계로 바꿔놔야만이 사실은 지금 북한 핵 문제라든지 미사일, SLBM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현실인데 네. 계속 병력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북한도 병력이 120만을 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많은 병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면 굉장히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비대칭 전략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어쨌든 한국 지금 국방 관계자들도 이런 사항들을 너무나 잘 아실 건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좀 낡은 사고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네. 자, 머릿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첨단 예. 전자전의 시대다라고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예. 관련해서 여쭤보면 예. 이 모병제를 하면 어쨌든 병력 수는 줄겠고 이 급여를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자원하는 병의 경우에 사병들의 경우에 이 평균적으로 월급을 어느 정도 주는 게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난번 토론 모임에서 남경필 지사께서 월급 사병들한테 한 200만 원 정도 구급 공무원 정도 대우를 해주면 젊은이들이 좀 이렇게 모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반론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네네. 지금 병력 문화라든지 문제 상황에서는 아마 300만 원, 350만 원을 준다 해도 쉽게 모병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력 문화라든지 이런 게 바뀌어야 되고 직업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직업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기를 보면 인센티브를 보고 가든 애국심에 의해서 가든 또 군대에서 개인이 필요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든 병력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같이 간심사병이 많고 군에서 윤일병 사건이 나고 가혹행위가 있고 이런 자살하는 병이 1년에 한 100여 명 정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그 인센티브를 줘도 쉽게 이 모병이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월급 200이면 연봉 한 2,400. 또 예. 월급 한 300만 원 수준이면 연봉이 한 3,600.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정도 사병이 급여를 받는 모병제가 된다면 가정을 했을 때요. 예. 지금 이 부사관들이나 혹은 장교들의 이 또 급여도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사관하고 장교들 급여 체계가 변화해야 되죠. 네네.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 모병제에서 가능한 이 총 병력을 어느 정도로 감안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방 예산은 늘어나게 되나요? 줄어들게 되나요? 지금 이제 63만 병력을 유지하면서 15만 정도를 모병으로 전환하면 연간 한 네. 3조에서 4조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데요. 네네. 병력을 30만 수준으로 감축을 하면 약 9조 정도의 이제 전력 유지비가 줄어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줄어드는 예산에다가 한 5조 정도를 더 보태면 방위력 개선비 우리가 말하는 첨단 무기 이런 체계를 네네.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예산 문제인데 그 학자들마다 전문가마다 조금씩 추계가 다르긴 합니다만 네네. 사실은 병력을 30만, 35만으로 줄여내고 전력 유지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병제를 통한 급여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설사 좀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저희 안보 문제만큼은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방 예산은 아무도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 지금 올해 네. 400조 국가 예산 중에 딱 10%인 40조가 국방 예산인데요. 그렇더군요. 네. 모병제를 했을 경우에 추가로 3, 4조 정도가 더 든다고 가령하면 전체 네. 국가 예산의 1%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보 또는 첨단 무기 내지는 방위력 개선비로 쓰는 게 네네. 이거는 비용 문제라고 네.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 이제 정부 예산의 한 10% 정도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병제가 된다 해도 이 첨단 이 과학 장비의 예산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모병제를 지금 저희들이 제안했지만 아마 이제 새 국정을 맡게 된 새 정부에서는 이제 국방개혁 TF팀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한 2년 정도 준비를 한 2020년부터 한 2035년까지 15년 정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병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고 미리 준비가 가능합니다. 네. 반드시 징병제 하에서도 첨단 무기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고요. 모병제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고. 네. 의원님, 그런데 또 다른 좀 뭐랄까요? 가치관, 윤리관 또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안보 의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예. 자, 우리나라가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휴전 상황의 국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소한 뭐 평화협정 체제가 이루어진 다음에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통일 이후에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꽤 많이 네. 계신데요. 오히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계로 대체하면서 한반도 이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모병제를 통한 정예 강군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대화, 협상, 네. 또 미국과 일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역시 이제 이 한반도 군사 상황을 보는 철학적 차이,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모병제는 군이 더 강해지는 걸 전제로 하고 계신 거군요. 당연합니다. 정예 강군으로 가기 위한 그 시스템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뭐 지금 군대 상황들을 보면 이 병력 63만인데 1년에 그 비전 캠프, 어린 캠프에서 자살 예방이라든지 사고 예방하는 교육을 받는 군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되고요. 네. 또 어가살 제대가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치안 폭당이고요. 실제 통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체 군인은 한 20%가 굉장히 관심사병으로 진짜 내부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거든요. 네. 이제 병력 숫자가 적다 보니까 징집률을 높이니까 사실은 군생활하기 부적격자가 상당히 많이 입대를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의원님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 국방의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모병제로 바뀌게 되면 예. 주로 이 취직이 어렵거나 당장 생계가 급한 젊은이들이 군대를 선택하지 않겠는가.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이런 반론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 매우 정의롭지 못한 거는 맞는데요. 네. 사실은 현재의 제도 있잖아요. 징병제 하에서 병력을 기피하는 금수저, 다이몬드 수저 네네. 많고요. 종종 나오죠. 예, 전혀 이 모병제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모병제를 한다 해서 우리 국민 개병제 국방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모병제를 하더라도 군대를 가야 될 국방 의무를 지는 모든 대한민국의 그 남성 청년들은 이제 그건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해봐야 되겠지만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상당히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아서 네. 제대를 하는 겁니다. 네. 제대를 하고 이분들은 이제 동원 예비군 체계가 만들어져서 전시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동원이 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2개월, 3개월 정도 군사훈련을 면제받게 되면 그걸 면제받으려고 병력을 기피하고 그럴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단기적으로. 맞추고 나면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 뭐 가난해서 가든 아니면 상당히 새로운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가든 상당히 많은 이제 모병이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소방관, 경찰관 중에 경찰관을 지원하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네. 또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꽤 많이 있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모병을 내서 군대를 갔다 온 것이 정치 지도자나 이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네. 그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모병제의 연장선에 있어서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안보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면 아까 이제 이 첨단 무기 과학화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 지금 이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요. 이 사드는 지금 꼭 필요한 이 장비라고 보세요?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오늘 뭐 청와대 대통령께서 네네. 당 대표들하고 이렇게 해서 사드 문제는 뭐 국회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안보 문제는 여야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독점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 사드 배치 문제가 한반도 그 지행상 실질적인 방어 그 시스템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 좀 의문이 있고요. 실제 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한반도의 그 미사일 방어 체계인 7체인하고 KAMD 한반도 그 미사일 디펜스 체제가 훨씬 더 우리 실정에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사드는 중국이나 북한이 ICBM을 쐈을 때 대륙간 탄도탄을 쐈을 때 그것을 요격하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 사드 배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네. 한미일하고 북중러 이 신냉정 체제를 네. 가져오서 오히려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 좀 여야를 뛰어넘는 그 좀 국민적 합의 이런 게 좀 중요합니다. 네, 실효성 또 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예.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핵 문제가 워낙 이 비대칭 상황으로 핵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여당에서까지도 이제 독자 핵무장론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한 네. 입장은 어떠세요? 그럼 저희들이 70 몇 년도에 가입한 NPT 핵 확산 금지 조항을 탈퇴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고 그러면 핵 원료를 외국에서 사와야 되는데 이 북한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을 따라가는 건데 네. 저희들 지금 그 여당 대표라든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께서 상당히 그 많이 주장을 하시던데 네. 오히려 이게 저희들이 잘못 오해하면 오히려 이 한반도 상황을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분위기에 편성해서 안보 포퓰리즘이 오히려 지금 알겠습니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거든요.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강남 순환도시고속도로와 독산역이 만나는 곳, 이 편한 세상에 주거혁신이 시작됩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착공,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편리한 도심 접근과 서울 쥐밸리 비전까지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독산 더 타워. 문의 802-4500 9월 분양 대림.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사랑하는 사람들 더 빨리 만나고 싶고 더 오래 보고 싶고 힘 있는 피부가 되면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올 추석에는 슈퍼바이탈을 선물해보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일회용 면도기.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의 피부를 자극하죠. 이제 업그레이드 하세요. 새로워진 질레트 마스리 터보. 더 얇아진 면도날로 더 부드러운 면도를 경험해보세요. 질레트 블루투 면도기 대비 10번을 면도해도 새 일회용보다 부드러운 마스리. 남자를 위한 최상의 선택. 질레트.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안녕하세요. 아이시스 8.0 모델 송혜교입니다. 미소가 생기다. 화사함이 생기다. 건강한 하루가 생기다. pH 8.0과 풍부한 미네랄로 핑크빛 생기가 생기다. 아이시스 8.0. 이제 모두 핑크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